자, 다음으로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정책 단계부터 다주택 공직자는 배제하겠다라고 강한 드라이브를 건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이건 강력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이제 보이고 계시는데,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이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지금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당신 가진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 다 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놓으면은 계속 올라야지 집인 거지. 그게 집이 살면서 내가 아무리 거기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비웃음을 사는 웃지 못할 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저 같은 사람 지금 저 시골에서 단독주택에 사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 내가 강남에다가 사라고 했잖아 뭐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됐고, 예. 이제 또 과거처럼 그냥 막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된다, 뭐 다주택자는 무조건 죄악시돼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공정하게 지금 부가 분배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국가의 어떤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느냐, 정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있느냐, 이 점에 이제 주목을 해서 보자면, 그래서 대통령 말씀에 어떤 환호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거죠. 예. 옛날부터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었고, 그 불로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건 동서양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한번 바로잡아야 될 일이었고, 대통령이 지금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현실화시키겠다고 하시고 계시고, 그게 또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굳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예. 대통령은 집과 관련해서는 0.1%의 구멍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다 주택자나 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집값이 오르도록 세금과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그런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 그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손해날 짓을 하겠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대통령은 확실하게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 갖춰야 되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제 많이들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부 조직으로 따지자면은 뭐 재경부, 국토부, 금융위 뭐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그 부처의 나름 소위 잘 나가는 핵심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진입하려면 이제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예. 그러면 앞으로 공직사회에 던지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들을 배제한다. 정책에서 배제한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그 중수청 공소청법이 생각나는데, 예. 당시 대통령이 검찰개혁 때 검사 출신인 민정수석 을 제외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당정청안을 결정할 때, 그때는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도 빠졌고, 예.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청와대 빠졌고, 부서도 빠졌고 이랬다고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일부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이 마지막에도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어떤 게 맞나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뭐 저는 분명히 확인했는데 예.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있겠죠. 예, 근데 예. 분명한 것은 결과로 다 이렇게 드러났고 정청래 대표가 이 관련해서 또 인터뷰한 내용이 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비슷하더라고요. 그 예. 당사자가 얘기한 게 맞을지 예. 옆에서 구경한 사람 얘기가 맞을지 그거는 판단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들을 해당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의지로 읽혀지는데 제가 보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그럼요. 예. 아니, 사람 마음이 있고 옛날부터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고 왜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 말이. 네. 그리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사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내 집이 아니고 처갓집에서 사줘서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니까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거는 결과로서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춰서 보더라도 저는 대통령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네. 이번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주식 관련 정책 전에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개구리는 주식 투자자 그리고 모기는 부동산 투기 세력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의 얘기가 근본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예. 그 얘기에 맞게 이제 본인이 비유해서 언급을 하자면 주식과 주가 관련한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게 하면서도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예. 재산 공개 때마다 드러난다고 그게.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갖다 비유하는 게 맞지 않는 거고 일단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저기 뭐 우리 군대 파병해야 된다고 호르무즈에 뭐 그런 식으로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자기부터 거기 가던가. 예. 파병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예. 본인의 좀 논리나 본인의 행적을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뱉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으로 대통령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집값 정책 설계 때부터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을 사전에 없애겠다라는 강경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정책이 아직도 핫 이슈고 지선 앞두고서는 사실은 부동산 값이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갖고 안정을 취할까 아니면 그럼에도 고공행진할까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재명 정부는 항상 시간이 촉박하다. 우리는 3년짜리 정부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진정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진정성을 이 고위 공직자들 과장급 이상에까지도 이 정책 위반자들은 어느 정도 다주택자라면 배제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해당되는 그런 부처가 국토부 그리고 재경부, 기획예산처 이 세 개의 부서가 되고요. 최소 과장급 이상이면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는 장관부터 과장까지 해갖고 30여 명이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택지 개발하거나 민간 정비 사업을 하거나 도시 재정비 뭐 공급,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본부들이나 주택 토지실 관여된 50여 명에 대해서도 쭉 스크리닝하면서 다주택자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세제 개혁까지 갈 때 조세 정책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들어가진 않을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국민들한테는 매우 공감할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고위공직자들 그 재산 공개됐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뭐 청와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까지 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부는 이미 팔아가지고 뭐 해결이 됐다라는 보도도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양한다. 다만
많은 집을 갖고 있으려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세금 많이 내고 그만큼의 그런 책임을 행사해라라는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자율 판단에 의해서 팔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율 의지에 맡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에 많이 갖고 있으면은 뭔가 비용 부담이나 오히려 득이 아니라 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의 뭔가 공감대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율이 아직도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최고치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정점을 찍고 있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분당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내놨고 그쵸. 그리고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압박을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6채 가운데 4채를 팔았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그 정부 여당이 정책을 견인하면 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그런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6채 있다고 본인이 막 주장하고 뭐 우리 노모가 뭐 울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그랬는데 안 먹힌다는 거 본인도 아니까 그냥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세에 몰려서 판 거예요. 이게 정신으로서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네. 이슈가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해서 나도 동참하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부동산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런 공정 경쟁이나 공정 시장을 위해서 같이 하겠다. 우리도 같이 내부에서 메시지 내겠다. 이렇게 했으면 국민의힘이 웬일이야? 왜 이렇게 멀쩡해? 그렇겠네요. 이러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안 팔 것처럼 하다가 질질 끌려가지고 막 그때 구정 때 대통령과 장동혁의 그 SNS 공방 그런 것들 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슬그머니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고 나서도 판 약발은 전혀 안 먹히고 지금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20% 미만이라면서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지역에 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어디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다들 오시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고 실제로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무처의 직원들 있잖아요. 예. 직원들마저도 외면하고 있었고 지금 당대표가 사무처 직원들 추순위라고 면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서울시장에 나온 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그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거짓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의 대항마로 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친장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배현진 의원은 예수님이 와도 이번 선거 못 져요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배현진도 정말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같은 고귀한 분까지 인용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패배주의도 심하고 실제로 내부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공직자를 배제하려면 주식과 관련해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사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SNS에 공방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은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주식이랑 우리가 부동산이랑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이거를 너무 쏠려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주식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배분을 하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또 목표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18억 정도 늘었다고? 예, 그런 것 그 같아요. 본인의 그 책 출간한 때문에, 직접 예. 재산권 플러스 그리고 후보 때부터 ETF를 많이 사셔가지고요. 어. 투자하고 지금 적립식으로도 하고 거치식으로도 하셨거든요. 그게 확 올라갔고 정말 그때 산 사람들은 두세 배의 그런 수익을 냈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런 이란 중동 사태에서도 불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 특히 우리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의 재산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국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는 더 부양해야 되고 특히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게 왜 그거를 그러면 뭐 공직자들은 그냥 돈 한 푼 재산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송인 군자가 되실 거면은 안철수 의원부터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 사랑의 열매에도 기부하시고 다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면서 정치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들의 그 재산 공개할 때 실제로 보면은 주식 몇 주 가지고 있다
다 공개하고 그게 또 합법적이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해관계 상충인 주는 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기부 장관이라 그러면 과기부에 관련된 반도체나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전량 매도하고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이해관계 있는 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매번 공개되는 때마다 언론의 비난이 있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디폴트로 정리하고 들어온다. 이해관계 상충이 생겼을 때도 정리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고위공직자의 윤리이기 때문에 주식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런 국단주의를 주장하는 게 보수로서는 안 맞는 건데 예. 국민의힘에 계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